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이 가막살나무, 이 가막살나무 중에서 가막살나무 앞에 차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차 가막살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자는 우리가 홍차나 녹차처럼 그렇게 마시는 차를 요 앞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차 가막살나무는 다른 가막살나무보다가 특히나 차로 많이 끓여서 마신다 해서 아마 이름의 앞에다가 차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가막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가막살나무, 가막살나무 앞에 차자를 붙여놨는데, 가막살나무 앞에 이 차자는 우리가 이 다방할 때 그 차자죠. 다방에서 마시는 차, 그리고 이 커피나 홍차나 뭐 이런 차자, 그 차자를 바로 가막살나무 앞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차 가막살나무는 이 열매나 잎, 어린 줄기 이런 것들을, 잎이나 열매나 이런 것들을 차로 끓여서 마시게 되는데, 이것을 이 나무, 차 가막살나무의 잎이나 열매를 끓여서 먹게 되면은 아토피에 아주 좋다고 하죠. 피부 미용에 아주 좋고, 피부에 좋고, 아토피에 좋고, 또 주근깨나 기미나 주근깨에 있을 때 차 가막살나무의 차를 끓여서 먹으면은 효과가 아주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차 가막살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차 가막살나무는 다른 가막살나무하고 거의 꽃의 모양이나 또 열매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얼른 눈에 띄지를 않게 되는데, 이 차 가막살나무를 찾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죠.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는데, 차 가막살나무는 이 잎을 보면은 잎의 가운데에 이렇게 중심맥이 있고, 중심맥에서 이렇게 견맥이 이렇게 갈라지죠. 견맥이 이렇게 갈라지고, 견맥이 갈라진 거에서 또 다른 견맥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잎의 가장자리에 맥들이 쫙 있는데, 견맥들이 쫙 있는데, 이 견맥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 보면은 견맥의 끝 부분에 와서 견맥이 또 갈라지고, 여기 견맥이 올라와서 여기 잎 끝에 톱니로 연결이 되는데, 이 톱니의 끝 부분에 보면 이런 뾰족하고 단단하고 딱딱하고 거센 털이 여기에 한 개씩 또는 두 개씩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견맥의 끝 부분 그리고 톱니의 끝 부분에 이렇게 강한 털을 가지고 있다. 강한 털, 빳빳한 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차 가막살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막살나무에서는 이러한 털을 볼 수가 없죠. 이러한 털을 볼 수가 없는데, 차 가막살나무에서만은 이렇게 강한 빳빳한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차 가막살나무인지 아닌지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 가막살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꽃이 이렇게 우산을 펼쳐 놓은 듯한 이러한 모양으로 피게 되는데,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우산 모양의 작은 모임 꽃차례라고 합니다. 우산 모양. 그래서 우산을 펼쳐 놓은 것처럼 이렇게 위가 평평해지는, 동그랗게 평평해지는 이러한 우산 모양의 작은 모임 꽃차례, 취사나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꽃의 지름, 이 꽃 전체의 지름이, 꽃차례 전체의 지름이 3cm에서 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꽃차례의 크기가 좀 작다 그런 뜻이죠. 좀 작아서 앙증맞고 귀여운 모습의 꽃차례를 하고 있는 것이 차 가막살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가막살나무는 꽃차례의 지름이 6cm에서 12cm 정도로 꽃차례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많은 꽃이 이렇게 다닥 많이 달리는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가막살나무인데, 반해서 이 지름이 6에서 12cm인데, 이 차 가막살나무는 꽃차례의 지름이 3cm에서 5cm 정도로
꽃알의 크기가 작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막살나무 앞에 차자를 붙여서 차가막살나무라고 합니다. 이 차가막살나무는 꽃을 보면은 꽃이 통꽃이죠. 통꽃이고, 그래서 요 갈라지는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지는 요것을 우리는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갈래 조각이 5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도 하지만은 줄여서 꽃뿌리 조각이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꽃뿌리 조각이 5개로 갈라지는 통꽃입니다. 이 전체가 통꽃으로 나팔꽃이나 붕꽃처럼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통꽃, 요 아래가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런 통꽃으로 꽃이 피는데 수술의 길이가 요 꽃뿌리의 길이, 꽃뿌리 조각의 길이하고 거의 비슷한 이러한 크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암술대가 암술 머리가 요 부분에 있고, 여기 암술대가 있고, 요 아래가 씨방 부분이죠.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여기가 작은 꽃자루, 소하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인데, 요 전체에 보면은 식물 전체에 지금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털이 없어 매끈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차가막살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가막살나무는 보면은 이렇게 털이 잔뜩 이렇게 털이 많이 있죠. 털이 많은데 여기에도 털이 있고, 여기 꽃받침 조각의 끝부분에도 털이 있고, 꽃자루에도 이렇게 별 모양의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막살나무인데, 차가막살나무는 거기 꽃자루에도 털이 없고, 꽃자루 부분에도 털이 없고, 씨방 부분에도 털이 없고, 꽃받침 조각 5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요 꽃받침 조각에도 털이 없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가막살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막살나무의 잎을 보면은 잎은 약간 두툼한 혁질이죠. 혁질, 가죽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혁질, 약간 두툼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잎은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광택이 나는데, 이러한 광택이 나는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잎의 털을 보면은 이렇죠. 털이 이렇게 요게 잎의 표면인데, 잎의 중심맥 위에는 이런 털이, 강한 털이죠. 빳빳한 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잎 뒷면에도 보면 중심맥에 강한 털, 빳빳한 털이 있고, 여기에도 견맥에도 빳빳한 털을 가지고 있는데, 중심맥하고 견맥의 요 사이 부분에는 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러한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막살나무죠. 이렇게 차가막살나무는 이 부분에 털이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막살나무는 보면은 잎의 뒷면에 별 모양의 털이 여기도 빽빽하게, 맥과 맥 사이에도 빽빽하게 많이 있다. 여기 잎 표면에도 맥과 맥 사이에도 이렇게 털이 많다 하는 차이점, 가막살나무는 털이 많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차가막살나무는 맥 사이에는 털이 없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 사진에 보면은 여기 잎 뒷면인데, 잎 뒷면에 이렇게 이런 점들이 2개가 보이는데,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요 점을 우리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샘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 물이 퐁퐁 솟아나는 것을 샘이라고 하죠. 그러한 물이 퐁퐁 솟아난다, 액체가 솟아나는 이러한 점을 우리는 한자로는 선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샘물질이 잎의 뒷면 아래쪽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가막살나무죠. 그리고 이 차가막살나무의 열매는 고든씨 열매입니다. 고든씨 열매로 다른 가막살나무하고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요 가을에 10월달이 되면 요 열매는 빨갛게 익어서 다른 가막살나무하고 똑같은 열매를 많이 달게 되는데, 제가 만난 이 차가막살나무는 열매를 별로 많이 맺지를 못해서 제가 예쁜 열매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 열매는
굳은 씨 열매라고 하죠. 핵과라고 하는데 요 굳은 씨 열매 핵과는 바로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하고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데 복숭아의 열매처럼 이 차가막살나무에도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 과육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씨앗의 딱 한 개가 들어있는데 복숭아의 씨앗처럼 단단하고 딱딱한 단 하나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는 열매다 해서 굳은 씨가 굳어있는 씨를 가지고 있다 해서 굳은 씨 열매, 핵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과의 모습, 핵과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차가막살나무였죠. 그리고 차가막살나무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어린 가지에 털이 거의 없죠. 어린 가지에 털이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은 가막살나무하고 뚜렷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막살나무는 보면 어린 가지에 별 모양의 털이 이렇게 빽빽하게 잔뜩 많이 있으면은 가막살나무이고, 그리고 차가막살나무는 여기에 어린 가지에 털이 거의 없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 푸른 가막살나무를 보면은 푸른 가막살나무도 보면은 어린 가지에 털이 없죠. 어린 가지에 털이 없고 여기에도 잎의 양면에도 털이 없는데 이 차가막살나무는 요 맥 위에, 요 중심맥 위에도 털이 있고 여기 견맥에도 털이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 푸른 가막살나무는 보면은 잎의 가장자리에 요 끝부분에 털이, 거센 털, 빳빳한 털이 없죠. 이렇게 빳빳한 털이 없으면은 푸른 가막살나무이고, 이렇게 빳빳한 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잎의 가장자리에 견맥의 끝부분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빳빳한 털을 가지고 있으면은 차가막살나무. 이렇게 차가막살나무하고 이 푸른 가막살나무하고는 요 잎 끝에 털을 가지고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